자, 절대값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절대값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게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래서 거리의 개념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차의 개념이에요. 차. 그래서 차는 차이죠.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거요. 그게 절대값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거 잘 체크하고, 그 다음에 절대값이 A인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그래서 뿔마 두 개가 있다. 그래서 어떤 수의 절대값은 부호를 떼어낸 수와 같다. 그래서 어떤 수의 절대값은 부호를 떼어낸 수와 같다. 요거 하나 체크해 놓습니다. 자, 그래서 수직선 위에서 절대값이 3인 두 수는 뿔마 3이죠. 뿔마 3이 될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걸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항상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진다고 했죠. 여기 0이 있다고 치면 여기 3이 있을 거고, 같은 간격으로 이쪽에 마3이 있겠죠.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는 요거는 무조건 차의 개념이고, 차의 개념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야 돼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돼서 여기 수직선에서는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야 되니까 3 빼기 빼기 3 이렇게 돼서 답은 6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잘 체크하면 될 거고요. 절대값을 물어보면 부호를 떼면 되고 절대값이 뭐인 수는 두 개가 있다. 요거 잘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0을 나타내는 점이 오른쪽에 있다는 거는 요게 양수라는 거고 0을 나타내는 점이 왼쪽에 있다는 거는 음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어렵지 않으니까 요렇게 체크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절대값의 성질. 자, 절대값의 성질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이 양수면 절대값 안 이렇게 돼 있으면 요 안이 양수면 그대로 나오고 안이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 요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절대값은 아까도 봤지만 이 거리의 개념, 또 더 중요한 거 이 차의 개념, 요 개념을 가지고 있다. 거리랑 차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자, 289번 이런 기니디는 잘 보세요. 자, 0의 절대값은 없다가 아니고 0이에요. 0. 0의 절대값은 0이에요. 절대값이 같은 수는 항상 두 개가 아니고 요게 지금 0이면 한 개. 요게 절대값이
절대값 같은 수는 나머지는 두 개씩. 요렇게 했으니까 요것도 틀린 지문입니다. 절대값이 같은 두 수는 서로 같다가 아니고 서로 같거나 아니면 부호가 반대. 두 가지 경우 있어요. 자, 그래서 틀렸어요. 절대값이 가장 작은 정수는 1과 마일이 아니고 0이에요. 0. 그래서 또 틀렸어요. 0은 0이라서. 절대값이 작을수록 수직선에서 나타낸 점은 0에서 가깝다. 그래서 5번이 맞습니다. 자, 이것도 기니디 볼게요. 절대값 씌우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맞는 말이고요. 양수의 절대값은 자기 자신과 같다. 요것도 맞는 말이고요. 절대값 씌운 놈이 5분의 3 되려면 뿔마 5분의 3 두 개 맞습니다. 자, A가 양수면 요게 지금 안에 게 음수죠. 안에 게 음수면 원칙적으로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니까 요렇게 될 거고, 그래서 풀풀 해가지고 결국 A 되는 거니까 요거는 맞고요. 요것도 안 자체가 음수가 되면 절대값 풀면서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니까 마 A가 돼야 되니까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절대값이 작은 수부터는 0으로부터 가까이 있는 수 고르라는 거고, 결국 거리가 가까운 수예요. 거리가. 그래서 요 절대값은 지금 거리의 개념입니다. 거리의 개념. 그래서 거리가 제일 가까운 거 골라란 뜻이에요. 그래서 식 보면 알 것 같고요. 291번. 자, 절대값을 이용해서 수 찾기. 자, 그러면 절대값이 4분의 11보다 작은 거. 그러면 4분의 11이 몇 점 몇몇이에요? 4분의 11이 몇 점 몇몇? 아니죠, 아니죠, 아니지. 2점 몇몇이죠. 그렇죠. 2점 몇몇이죠. 그러면 요게 우리가 거리가 2점 몇몇보다 작으라고 했죠. 0하고 붙으라고 했죠. 그러면 작은 거 절대값이 뭐인 거? 절대값이 0인 거, 1인 거, 2인 거. 요 세 개 고르면 될 거고. 절대값이 0인 수는 0이죠. 0 한 개. 절대값이 1인 수는 뭐? 뿔마 1, 1이랑 마 1. 절대값이 2인 거는 뿔마 2. 그래서 총 몇 개? 5개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293번 절대값 쉬운 게 2 이상인 거 고르면 될 거고, 절대값이 3 이상 5분의 지금 23 이하 5분의 23은 몇 점 몇몇이에요? 4점 몇몇이죠? 그쵸? 그러면 3 이상 4 이하인 정수니까 절대값이 3인 거 4인 거 요거 따라서 고르면 되겠죠. 자, 요건 절대값이 4.5 미만인 정수 물어봤으니까 요것도 절대값 x가 1인 거, 2인 거, 3인 거, 4인 거 요것 따라서 x 각각 개수 골라내면 되겠죠. 자,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수. 그래서 요거는 0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거죠.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똑같은 수고 요거는 지금 0으로부터 거리가 같습니다. 0으로부터 거리는 같고 부호는 반대입니다. 자, 그래서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수가 있다. 두 수를 나타내는 두 점 사이 거리가 14라 했으니까 수직선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가 빵이라고 치자. 그러면 여기 간격이 똑같이 가겠죠. 그런데 요만큼이 지금 14라 했죠. 그러면 저 지금 절반씩 가니까 얼마씩 가야 돼요? 7씩 가야 되니까 이쪽은 오른쪽이니까 7. 왼쪽에 있는 건 얼마?
마이너스 7. 그러니까 음수 물어봤으니까 답 마이너스 7이겠죠. 이해 갔지? 그 절대값 갖고 부호가 안 되면 요 거리가 같은 거예요. 자, 297번 똑같은 문제고요. 298번 요것도 똑같이 풀면 됩니다. 자, 이 절대값 풀고 그대로 나왔다는 뜻은 요거는 a가 0 이상이란 뜻이에요. 절대값을 씌웠는데도 같더라. 그 말은 a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입니다. 자, 그대로 풀면 될 것 같고. 자, 수의 대소 관계. 일단은 당연히 수직선에서 오른쪽에 있는 것이 큰 수예요. 그래서 이건 당연한 거지만 수직선에서 오른쪽에 있는 수가 큰 수입니다. 그래서 양수는 절대값이 큰 수가 크고 음수는 절대값이 큰 수가 작아요. 더 왼쪽으로 갈 거니까. 그래서 수직선 잘 잡아내면 되겠습니다. 299번 요런 거는 절대값 풀면 당연히 이건 그냥 1.5죠.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요거 잘 풀고 절대값은 풀어버린 부호 빼면 이건 2고 이건 5겠죠. 그럼 당연히 이쪽이 크겠죠. 요거는 절대값 떼면 3이고 요거는 4니까 이것도 이쪽이 크겠죠. 오른쪽이. 그래서 요건 지금 수직선 잘 떠올리세요. 수직선. 수직선 떠올리기. 수직선 떠올려서 오른쪽에 있는 놈들이 무조건 더 큰 수입니다. 그래서 302번도 수직선 잘 떠올려서 풀어내면 되고 대략 봤을 때도 이게 이제 마이너스 1점 몇몇인 거고 요거는 2점 몇몇인 거죠. 3분의 1이니까. 요렇게 잡아서 들어가면 됩니다. 자, 부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내기. 그래서 초과 미만 이상 이하. 그래서 초과 미만은 는을 포함 안 하는 거고 이상 이하는 는을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요것처럼 작지 않다 이렇게 나오면 크거나 같다로 바꿔서 해석하고요. 크지 않다도 작거나 같다로 바꿔서 해석하세요.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부등호는 좌변이 주어예요. 좌변이 주어고 우변이 허술어로 가기 때문에 좌변에 항상 문자를 두고 우변에 항상 숫자를 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래서 좌변이 우변보다 뭐 크다 작다. 그래서 보면 항상 좌변이 다 주어져. A는 는. 그래서 주어는 항상 은는이가로 끝나죠. 그래서 주격 보조사 은는이랑 주격 조사 이가로 끝나니까 주어는 항상 은는이가로 끄니까 잘 체크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어가 문자로 가야 돼. 자, 그래서 크지 않다 요런 것들은 작거나 같다로 바꿔서 해석하세요. 항상 바꾸는 습관 들이세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바꾸는 요 작지 않다. 요것도 크거나 같다로 이렇게 바꿔서 해석하세요. 그래서 항상 무조건 작지 않고 크거나 같고 크지 않다. 작거나 같다. 요렇게 무조건 바꿔서 들어가세요. 읽을 때도 우리가 이놈을 항상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가 읽을 때 이거를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읽지 작지 않다라고 안 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작지 않다 나와 있는 거 무조건 크거나 같다로 바꾸고 크지 않다는 무조건 작거나 같다로 바꾼 다음에 항상 요걸로 항상 잡아 놓으세요. 그래서 305번 별거 없습니다. 요거 이제 크고 작거나 같다. 이렇게 지금 체크하면 되니까 요런 것들은 싹 다 말을 바꿔서 들어가세요. 그래서 작지 않고 요런 것도 크거나 같고 크지 않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무조건 바꿔서 해석하고 부등으로 살펴보세요.
있는 그대로 헷갈리지 말고 말 바꾼 다음에 바로바로 살펴보는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두 유리수 사이에 있는 정수. 자, 그래서 요것도 결국에는 몇 점 땡땡 요거 처리만 잘하면 돼요. 이게 몇 점 땡땡인가 요거만 잘 잡으면 됩니다. 자, 참고로 우리가 선생님이 그 유튜브에다가 올려놨는데 요거 지금 부등호와 정수의 개수 요거는 한 개 정리할게요. 자, 부등호와 정수 x의 개수. 자, a랑 b랑 x가 모두 정수일 때. 자, 요거는 네 가지입니다. 요게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은 거. 그다음에 는이 한쪽만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는이 둘 다 안 들어가는 거. 요렇게 네 가지거든요. 자, 그래서 요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정수 x의 개수를 물어보면 한쪽만 들어가는 거를 기본으로 잡으세요. 한쪽만 들어가는 걸 기본으로 잡으세요. 그래서 한쪽만 들어가면 오른쪽에서 왼쪽 빼면 개수 나옵니다. 무조건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살펴보면 B-A겠죠. 그래서 는이 한쪽만 들어가는 걸 기본으로 잡으세요. 그럼 봐봐. 둘 다 들어가면 얘보다 한 개 많겠죠? 는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요게 둘 다 들어가면 오른쪽에서 왼쪽 빼고 더하기 1. 둘 다 안 들어가면 요 가운데 거보다 한 개가 적겠지.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 빼기 1 이렇게 들어가세요. 수식으로 보면 B에서 A 빼고 더하기 1개 요거는 B에서 A 빼기 1개 빼고 빼기 1개 그리고 참고로 1부터 시작하는 정수의 개수. 지원이 반에서 몇 번이야 번호? 13번이야. 선생님이 1번부터 13번까지 전부 나오세요. 이렇게 하면 몇 명 나와? 13명 나오죠. 그래서 1부터 시작하는 정수의 개수는 끝번호가 개수입니다. 끝번호가 개수. 자, 그럼 봐봐. 306번 볼게요. 손가락 세지 말고 이제 이쪽은 정수의 개수 문제는 엄청 많이 물어보거든. 별표 3개 치고 요거는 우리 이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306번 볼게요. 자, 요게 지금 마이너스 3분의 7, 마이너스 몇 점 몇몇이에요? 마이너스 2점 몇몇이지. 자, 4분의 9는 몇 점 몇몇이에요? 2점 몇몇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2점 몇몇이면 마이보다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왼쪽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수직선을 잘 떠올려 봐. 자, 우리가 수직선을 머릿속으로 잘 그려보면 요게 마 2고 여기가 마 3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면 마이너스 2점 몇몇이 대충 한 이쯤에 있을 거 아니야, 이쯤에. 그 다음에 2점 몇몇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이 사이에 있는 게 마 2부터 2까지지. 그래서 마 2부터 2까지를 세야 되는데 마 2도 들어가고 2도 들어가죠. 선생님이 기본이 뭐라고 했어요? 한쪽만 들어가는 게 기본이라고 했지. 한쪽만 들어가면 바로 오른쪽에서 왼쪽 빼면 되고 둘 다 들어가면 빼고 플러스 1, 둘 다 안 들어가면 빼고 빼기 1이지. 둘 다 들어가니까 이건 뭐 오른쪽에서 왼쪽 빼고 더하기 1 요렇게 계산해서 5개입니다. 물론 이건 몇 개가 안 되니까 마이, 마일, 명일리 이렇게 세면 나오지만 이 개수가 열 몇 개, 스무 몇 개, 몇십 개가 들어가는데 다 세고 있을 수 없잖아. 알겠지? 그래서 항상 기본은 요 한쪽만 들어가는 걸 기본으로 잡고 머릿속에 기억할 때 한쪽 들어가면 오른쪽에서 왼쪽 빼면 바로 개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둘 다 들어가면 더하기 1, 둘 다 안 들어가면 빼기 1 이렇게 계산을 하세요. 알겠지? 자, 그래서 요거 중에 절대값이 가장 큰 수, 뭐 고르면 되겠죠. 자, 요것도 유리수 중에서 분모가 15인 기하분수의 개수 물어봤죠. 자, 그럼 봐봐. 요게 3분의 1이 15분의 몇이에요? 5죠. 그 다음에 5분의 4는 15분의 몇이에요? 12죠. 그러면 일단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거 15분의 x라고 하면 일단 근데 포인트는 기하분수예요. 기하분수. 자, 일단 우리가 x의 개수는 몇 개예요? 둘 다 안 들어가면 몇 개? 빼고 한 개 더 빼라 했지. 일단 6개가 되는데 포인트는 기하분수기 때문에 기하분수 아닌 거 제껴줘야 돼요. 그래서 써보면 6, 7, 8, 9, 10, 11 이렇게 될 건데 요게 3의 배수나 5의 배수가 있으면 약분이 될 거니까 요 3의 배수 제끼고 5의 배수 제끼고 알겠지? 기하분수라 했으니까 요 3배 제껴주고 5배도 제껴주고 이렇게 해서 답은 3개가 되겠지만 그냥 일단 물어보면 6개란 거 바로 뽑아내는 거 합니다. 자, 활용 문제 식 세우기. 활용 문제 식 세우기. 활용 문제 식 세우기는 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조건 주어랑 서술어 관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어는 뭘로 끝난다고 했어요? 은는이가로 끝난다고 했죠. 그래서 수학은 한글을 더 잘해야 돼. 그다음 두 번째 뭐뭐의 영어로 오브인데 뭐뭐의는 전부 다 곱하기입니다. 뭐뭐의는 딱다닥 곱하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만 잡아내면 됩니다. 자, 310번 볼게요. 자, 일단 A는 음수고 B는 양수라고 했죠. 그러면 일단 수식으로 살펴보면 B의 절대값이 A의 절대값의 2배이다. 이렇게 세우는 거죠. B의 절대값, 이 저까지가 주어져. 그러면 A의 절대값의 2배이다.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럼 절대값 풀어야 되는데 B는 양수니까 절대값 풀면 그대로 나올 거고 A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마이너스 2A 되는 거 이해 갔습니까? 자, 수직선 위에서 AB를 나타내는 두 점 사이 거리가 15이다. 그러면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B가 양수니까 대충 오른쪽에 있겠죠. 그 다음에 A는 음수니까 지금 왼쪽에 있겠죠. 그러면 요 두 점 사이 거리는 뭐라고? 오른쪽에서 왼쪽 빼는 거죠. 오케이? 오른쪽 왼쪽 빼면 이거 뭐라고? B-A가 될 거고 요 B-A가 15라는 거죠. 그러면 B 자리에 마이너스 2를 갖다 집어넣으면 나오겠죠. 이해갔어요? B 자리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2A 마-A가 15니까 A는 마이너스 지금 뭐가 되겠죠. 그럼 요 집어넣으면 B 값은 10이 될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B의 절대값이 A 절대값 2배면 대충 여기 0이 0이 있을 거고 요게 지금 요게 3등분처럼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3등. 어? 여기 3등분 시키면 한 칸이 5가 가야 되니까 여기는 10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5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311번도 절대값 한번 잘 풀어보세요. 4배. 그래서 요것도 그림만 살펴보면 요게
부호가 반대인 두 정수 A, B라 했는데 A가 더 크단 말은 A가 양수란 말이에요, 음수란 말이에요. 이게 A가 양수고 B가 음수라는 거죠. 자, A의 절대값이 B의 절대값의 4배라 했으니까 대충 여기 0이 있으면 일단 A가 오른쪽에 있을 거고 B가 왼쪽에 있겠죠. 근데 A 절대값이 B 절대값의 4배라 돼 있으면 잘 봐봐. 지금 B가 요렇게 있다고 치면 요게 하나, 둘, 셋, 넷 이쯤에 A가 있다는 거 이해 갔습니까? 그럼 몇 등분 시킨 거야 이게? 5등분이지. 오케이? 5등분 감이 전체 길이가 얼마나 했어요 이거? 10이라 했죠. 한 칸이 한 등분이 얼마나 한 거예요? 2라는 거고 그럼 0에서 이거는 4개만큼 오른쪽에 있고 이거는 1개만큼 왼쪽에 있지. 그럼 좌표 나오겠지. 이해갔어요? 얘 한 칸이 2다. 이거는 2, 4, 6, 8. A 값은 8일 거고. 요거는 왼쪽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의 대소관계. 요것도 무조건 오른쪽이 왼쪽보다 큽니다. 오른쪽이 왼쪽에 있는 수보다 크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 뿐이라서. 자, 그래서 시켜준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A는 6보다 크다. B와 C는 모두 마육보다 크다. B도 마육보다 크다. C도 마육보다 크다. A는 C보다 마육에 더 가깝다. 그렇게 하면 이게 C가 엄청 먼 거 알겠나? 요게 살펴보면 B의 절대값은 마육의 절대값과 같다 했으니까 요게 지금 봐봐. 여기에 0이 있다 치고 일단 지금 나와 있는 게 6이랑 마육이 나와 있죠. 이렇게. 그러면 요게 지금 B의 절대값이 마육의 절대값이랑 같다 했으니까 B의 절대값이 마육의 절대값이랑 같은 거죠. 그럼 마육의 절대값은 안에 게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마마육해서 6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럼 B에다가 절대값 씌운 놈이 6이니까 B는 어떻게 될 거야? B는 6이거나 마육이거나 둘 중에 하나지. 이해 갔어요? 자, 그런데 요게 B가 마육보다 크다 했으니까 마육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B는 6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A는 6보다 크다 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요게 지금 어떻게 요 뒤에 어딘가에 A가 6보다 오른쪽에 있을 거고 C는 지금 마6보다 크다니까 하여튼 요거보다는 더 이거보다는 오른쪽에 있겠지 마6보다는. 그런데 A는 C보다 마6에 더 가깝다 이렇게 했으면 C가 어디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A는 이쪽에 있잖아. C는 마6보다 일단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근데 A가 마6보다 더 가깝대. 그러면 AC는 이 순서가 AC가 나올까요? CA가 나올까요? A가 마6보다 더 가깝다 했으니까 AC 순서대로 나와야 되겠죠. AC 순서. 그래야지 A가 더 가깝죠. C보다. 그러면 크기 순서는 BAC 순서로 나오겠죠. 그래서 항상 수직선 잘 체크해서 요거 조건 맞춰서 풀어내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침착하게 절대값은 너무 중요하니까 요거는 잘 체크해서 이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오늘 정수율 수만 마무리하고 뒤에 거 꼼꼼하게 풀고 안 되는 건 싹 다 질문해도 돼요. 조금이라도 헷갈리는 거 있으면 질문해. 알겠지? 괜찮으니까. 그래서 모르는 거 다 묻고 넘어가고 숙제는 일단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까지 해오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